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시점 홈쇼핑 관련주입니다. 홈쇼핑으로 쇼핑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다른 쇼핑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도 또 메리트가 있는 홈쇼핑들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 메리트 같은 경우도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홈쇼핑 업체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최대 그 수혜주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방어주로 많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 유통업종, 그러니까 마트나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 상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 반면에 이 홈쇼핑처럼 이 온라인 채널로 이용해서 매출액을 늘리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수혜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소비자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이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트렌드가 아니라 어떤 생활 패러다임이나 여러 가지 바뀌는 걸 본다고 하면은 추후에 봤을 때도 이 홈쇼핑에 대한 이 관심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확연하게 이 홈쇼핑주들의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타나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 한 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통주들이 주가가 좀 하락세로 좀 보였을 때 우리 GS 홈쇼핑 그리고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크게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그 밸류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통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이 PER로 봤을 때도 23배에서 4배의 PER을 받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이 홈쇼핑주 같은 경우에는 GS 홈쇼핑이나 현대 홈쇼핑이나 6배에서 7배 사이의 PER을 지금 받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주가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을 그대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 430억, 이 수치는 작년 대비 43% 늘어나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GS 홈쇼핑은 400억,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380억 이상의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영업이익의 상승을 지금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홈쇼핑 같은 경우에 취급고죠. 그러니까 전체 판매 금액이나 봤을 때도 취급고나 취급액은 작년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추세는 이 코로나에 의한 내년, 내후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온라인 비대면 채널에서의 어떤 쇼핑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어떤 패러다임 바뀌면서 홈쇼핑 업체들한테는 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홈쇼핑주의 밸류에이션이 시장 대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군요. 절반보다도 더 낮죠. 절반보다 더 낮다. 그렇죠. 유통업체들이 평균적으로 PR로 봤을 때도 20배 이상의 전 PR. 코스피의 PR. 유통업체. 유통업체에 대비해서. 유통업체 평균적으로 20배 이상의 PR을 받고 있는데 이 홈쇼핑 업체들은 6배에서 7배거든요. 근데 이런 수준은 역사적으로 계속 됐던 수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통업체 대비해서 홈쇼핑 업체들이 저평가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몇 년간 이런 주가에 대한 메리트는 받지 못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홈쇼핑 업체들이 편의점이나 다른 어떤 소비 트렌드에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저평가 메리트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송출 수수료는 비용인가요? 송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떻게 비용이고요. 본다고 하면 비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예.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홈쇼핑 업체들은 재무 구조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사항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속이 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홈쇼핑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하지만 시장에서 소외돼 있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10x10이라는 그 쇼핑몰 아시죠? 여기 젊은 분들 아시는데 8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모멘텀도 최근 홈쇼핑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예상 업종 홈쇼핑 알아봤고요. 하락 예상 업종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수급 여건 부담되고 있는 은행주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규제랄까요? 간섭이랄까요? 그 이자에 대한 그 코멘트가 나오면서 관치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요.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네요. 네, 뭐 정부가 이제 어떤 가계 신용 대출도 막는 구조고 이제 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행장들을 직접 미팅을 하면서 좀 낮추라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은행 같은 경우도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자도 떨어뜨리는 부분을 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좀 약간 부담이 나오는 그런 좀 정치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정책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일별 확진자 뭐 1,000명 이상 나온 상태에서 일별 확진자 1,000명 이상 나오는 상태에서 이 어떤 은행 대출금리 인하나 이자 면제 요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이제 자영업자나 중심으로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하지만 뭐 이런 은행이 뭐 이자 마진 구조가 굉장히 큰 어떤 사업 구조에서 차지한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몇 년 뭐 올해 상반기나 작년에 하반기에 비해서는 약간의 수익 구조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은행주들이 3% 이상 하락했던 부분도 이런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우선 지난주도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순매도를 보였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수급 여건상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정부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은행 쪽에 불리한 구조로 정책을 좀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은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가 약간 쉬어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이런 요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뿐만 아니라 어떤 코로나 확진자 수와 이 은행 업체들의 어떤 수익 구조가 약간의 좀 반비례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원래 올해 한 3분기까지는 이 코로나에 의한 뭐 피해주라고 은행 종목들은 좀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약간의 12월에 갔을 때 어떤 사회적 구조와 맞물리면서 코로나의 어떤 피해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와 비교했을 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은행주들 뭐 가격 매력도 밸류 매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뭐 좋은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요구 증가가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또 현재 주가 낮은 상태에서 가격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는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뭐 이제 현대홈쇼핑이죠. 현대홈쇼핑 안에서 어떤 좀 탑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4분기 때 봤을 때도 뭐 치국고로 봤을 때도 1조 932억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5% 늘어난 수치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16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12%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소비 형태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홈쇼핑 업체들한테도 반사익이 되는 부분이 현대홈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홈쇼핑 업체들도 지금 4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뭐 취급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특히 이제 무형상품보다도 유형상품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에서 이 유형상품 쪽에서의 취급고의 증가는 역시 매출 총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분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저마진 상품이죠. 그 전에 뭐 렌터카나 어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취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떨어뜨리고 실적에 많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쪽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부분도 이 현대홈쇼핑의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지금 현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PER로 봤을 때도 6배에서 7배 수준의 어떤 그 밸류 매력을 갖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홈쇼핑이 최근에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저평가 매력이 지금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83,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진 개선을 위해서 상품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네요. 현대홈쇼핑 알아봤습니다. 오늘장 코로나19 3차 재확산 속에서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홈쇼핑주 주목해 보시고요. 은행주는 정부 정책의 부담이 예상되면서 당분간 하락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략 종목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대홈쇼핑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